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란 말입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병실 복도를 가득 채웠고 그 절규는 벽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져 있었고 할머니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고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떨리는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건물주는 문틈에서 얼어붙어 있었고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창민은 올해 65세였고 서울 외곽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물을 사고 팔며 돈을 모았고 지금은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숫자였고 계약서와 수익률이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관심받기였고 감정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는 낡은 시장 골목에 있었고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작은 가게가 있었고 노부부가 30년째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74세였고 정순자 할머니는 72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그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엔 세월이 쌓여 있었고 진열대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냉장고는 윙윙거렸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흐릿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그곳에서 담배와 술을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상도 많이 해줬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고 그 골목의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창민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건물을 재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함이었고 노부부는 그저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고 이창민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해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계산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할머니는 진열대를 닫고 계셨습니다. 이창민은 서류를 꺼내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니 다음 달까지 비워달라. 목소리는 차갑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고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민은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이 계약이라며 짧게 대답했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비워달라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시장 골목의 바람이 갑자기 서늘해졌고 낡은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게 불은 꺼졌지만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노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비우고 박스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료수들을 하나씩 꺼내고 과자 봉지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가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나가냐며 물었고 할아버지는 그저 계약이 끝났다고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건물주를 욕했고 어떤 이는 함께 항의하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지킨 건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정이었는데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날 가게 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고 바람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그 소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쇠로 된 셔터가 천천히 내려가며 가게를 덮었고 할아버지는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창민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임대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만족스러워했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확신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젊은 사업가였고 가게를 현대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창민은 흐뭇하게 웃었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가게는 다시 비었고 새 세입자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았고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입자도 마찬가지였고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안 되는 거지? 이창민은 혼잣말을 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가게를 외면했고 지나가다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부부가 없는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이창민은 그 건물을 지나칠 때 문득 불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비어있는 유리문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고 이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노부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불편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꾸만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을 일군 그 자리가 떠올랐고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기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왔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고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을 지켰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고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할머니가 놀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게가 생각난다고 30년을 지켜온 그 자리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오후였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창민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왔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보자 몸을 일으켰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변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란 말입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고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 멈춰 섰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보, 몸 상하셔요. 할머니가 울며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알게 될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쥔 서류를 구겨 던졌고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창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칠게 숨을 쉬며 침대에 주저앉았고 할머니가 그를 안았습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고 이창민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 울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울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고 건물주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갔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이창민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창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결국 세월 앞에 세입자일 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창민의 어깨가 무너졌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실에서 들었던 절규가 다시 귓가에 울렸고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란 말입니까? 그 목소리가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창민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게 셔터가 내려가던 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문틈에서 뒤돌아보던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가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선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그의 마음속을 오래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고 그의 얼굴엔 후회와 고요가 겹쳐 있었습니다. 빈 가게 앞으로 바람이 불었고 낡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창민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고 할아버지의 글씨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 많았고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찾아옵니다.